수사가 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다 누가 묻었습니까? 이거 다 누가 묻었어요? 검사가 묻고 표적 수사에서 했기 때문에 이 저지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고 여기서 그럼 검사가 하던 수사는 없어집니까? 아예? 검사가 하던 수사는 어디로 갑니까? 경찰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범죄는 이제 경찰이 일반적으로 하고요. 중대범죄에 관련해서 중수 그렇습니다. 한국판 FBI라고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놓치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검사가 하던 보안수사 요구해서 하는 겁니다. 이 제도는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그리고 여기에 그동안 없었던 피해자들의 권리가 들어간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운영이 더 잘 될 수 있게 검사는 그동안 면담도 하고 의견 청취도 하고 하던 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 넣었으니 더 피해자 보호는 두텁게 그러나 범죄자는 끝까지 처벌할 수 있게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그러면 오늘은 거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5분 하겠습니다. 이 국민의 생명하고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지금 들어와서 민주당 의원님들 토론하는 거 보니까 세부 문구나 세부 절차 하나도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시키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저는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네. 범죄자가 자기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됩니까? 처벌되지 않습니다. 범죄자와 그 가족은 처벌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수사의 속도에 있어요. 보안수사권 실컷 지금 얘기하면서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서 다른 기관에 하면 되지 않느냐, 또 다른데 다른 절차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요. 증거를 뻔히 보고서도 다른 기관에 넘겨야 돼요. 근데 그럼 그 증거가 그대로 남아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 사건에서 왜 검사도 그렇고 수사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중요 사건이 있으면은 왜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합니까? 증거는 범죄자가 증거를 스스로 인멸하는 건 죄도 안 되고 스스로 당연히 범죄자는 증거를 인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도전이 필요한 거고 수사할 때 증거를 본 사람이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증거를 획득을 해야 이게 정상적으로 범죄자를 잡을 수가 있고 공소유지가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걸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어떤 거는 중수청에서 보안수사 요구를 또 받아서 해야 되고 어떤 거는 경찰이 하다가 또 검찰에 넘어왔다가 또 보안수사 요구를 해가지고 또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은 범죄자는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 강도나 강간이나 살인사건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단순히 수사 절차가 늦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범죄자가 완전 범죄처럼 증거를 먼저 지워서 빠져나가는 범죄자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치안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이번 형사사법구조개혁과 더불어서 경찰에서도 최초 수사하는 1차 수사기엔 경찰의 수사 역량이 좀 대폭 강화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찰의 수사에 이 장윤기 사건이 경찰 수사의 현재 현주소를 정확히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여교사 몰카를 한 학생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그 휴대전화를 없앤 사건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지금 부지기수예요. 그러면 경찰이 지금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다라고 국민들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통상적인 상황이면 못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 권한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게 오히려 반대로 경찰 수사를 더 강화하는 식, 더 견제받지 않는 방식으로 한다면은 이게 문제가 생긴 거고
이거는 법무부 장관께서 인터뷰 하실 때도 제가 인터뷰 자세히 읽어봤거든요. 저랑 똑같은 우려를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그 우려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뭐 그건 뭐 기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려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건 처리, 문재인 정부 초기 때부터 사건 처리가 점점 늦어지고 있고 지금은 과거보다 사건 처리에 두세 배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통계에 나와 있는데 그 통계 알고 계시죠? 네, 굉장히 뭐 사건 지연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응급실 뺑뺑이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안수 사건에 이렇게 지금 형사소송법을 바꿔서 지금도 가뜩이나 복잡해가지고 기관들끼리 사건을 막 핑퐁 치고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서로 생색나는 사건은 서로 하려고 하면서 수사권 충돌이 일어나고 또 약자나 서민들이 피해보는 사건은 귀찮거나 혹은 또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 법이나 절차를 잘 몰라서 사건이 제대로 처리 안 되고 지금 사건 처리 시간이 2배, 3배 늘어났는데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면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 통계는 처리 시간은 더 늘어날 걸로 저는 명확히 예측하고 있거든요. 장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일단 지금 이거는 통계로 딱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 딱 나오는 거예요. 예, 뭐 보안수사 요구 그 이행을 뭐 1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하겠고 저희가 보고받은 경찰도 수사 인력과 전문 역량을 크게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부족합니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관으로서도 직을 걸고 막아야 되는 일고 대통령 거부권 건의하시겠습니까? 뭐 어쨌든 이게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또 저희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따로 뭐 거부권을 건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장관님. 조금 전에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랑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증거를 폐기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수사가 신속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수사 신속하게 하는 건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검사가 현재 기준으로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하는 단계는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보안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을 계속 보안 수사 요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죠. 검찰에 넘어와서 자기가 직접 수사하는 것보다 경찰한테 보안 수사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운용에 미를 살려서 더 신속하게 수사하면 되는 것의 네, 문제. 경찰과 그 입니다. 검사들과의 그 긴밀한 상호 협력 관계가 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걸 잘 정착시켜 주실 책임이 우리 장관님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면서 이제 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김건희 주가 조작 봐줬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을 그렇게 봐줬습니까? 그래서 청주시의원 최영중 사건 이 사건을 그렇게 영장 기각해가면서 영장 반려하고 기각해가면서 수사 하나도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최혜병 사건 그렇게 조직적으로 은폐했습니까? 어느 하나도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니 검찰개혁을 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제가 계속 늘 강조하지만 검사 조직이나 검사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권한이 집중돼 있다 보니 이 집중된 권한이 반드시 부패하고 거기에 정치 검찰까지 나아가는 문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이미 검증된 방식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관님 이거 하나 볼까요? 이 자료 보셨어요? 형사소송법 1소위 통과안에 대한 Q&A.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검에서 오늘 배포했다고 하는 건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장관님도 지금 모르시는 내용을 대검에서 1소위 법은 참 나쁜 법이다라는 취지의 Q&A를 이렇게 많이 지금 대검 검사들이 그렇게 할 일 없습니까? 수사 속도가 중요하다면서요. 검사들이 그렇게 할 일 없습니까? 이런 거 만들고 있게요. 그리고 정부의 입장이 이미 정해졌다면서요. 정해졌는데 검사가 이런 거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공직기관 강조하지 않습니까?
공직기강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 이게 자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검사는 국회 위에 있으려고 하고 정부 위에 있으려고 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까? 아직도 그걸 정신 못 차리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강하게 질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님, 예. 아까 안조위 때도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조의 7항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검사의 피의자 면담권이 저희가 신설을 했고, 그 다음에 245조의 13에서도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면담권을 신설을 했습니다. 예. 이 각 조항에 현재는 변호인의 조력권 등이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의자가 이렇게 검사를 면담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지 한번 질의를 예.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사 피의자는 헌법상 진술 거부권과 또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석상 충분히 그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해석에 또 여지를 있으니까 명확하게 명문에 규정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관님 방금 혹시 들으셨나요? 네네. 예, 검사의 면담권, 피의자 면담권이 지금 인정이 되는데 그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다시 말해 변호사가 대동해서 동석해서 조력을 할 권리를 뭐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긴 한데 이것을 뭐 지금 법원행정처장님은 그래도 명문화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이신데 혹시 장관님은 여기에 대한 저도 의견이 그렇게 하면 좀 분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명문화를 명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게 장관님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네네. 네.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명시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그렇게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장관님, 의 입법 폭추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어땠습니까? 대법관 증원했죠. 법 왜곡죄 신설했죠. 재판 소원제했죠. 안 그렇습니까? 검찰청 폐지했죠. 안 그렇습니까? 또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합니다. 더군다나 한번 보십시오. 법안 심사 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상정, 2박 3일 입법 벼락치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한번 과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런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입법 폭주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이 정도로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입장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부에 있으면서 또 국회 또 의원님들의 입법 과정에 관련해서 언급하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장관님은 어차피 입법부에 속하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해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보다 못해서 지금 휴가 중에 있는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정말로 이것은 진실이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무너질 거다. 이런 식으로 그 조용한 그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어떤 입장이세요? 모르겠습니다. 전 대검 차장의 입장문은 저도 봤습니다. 다만 일선 또 내서 또 특히 형사부에서 근무하는 여러 검사들의 그런 우려 사항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 검찰의 보안 사건 폐지의 이 반대 여론 다 듣고 계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분도 그런 입장에서 또 누구보다도 법 체계를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검사가 보안 사건 가진 게 검사를 위해서 있습니까? 경찰이 부실 수사, 축소 수사를 할 때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장관님께서도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 오셨죠. 안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 장관님 이제는 난 모르겠다. 더 할 의사도 없고 의지도 없다.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 완전히 이제 자포자기 단계에 온 거 아닙니까, 장관님? 저는요. 장관님은 누구보다도 대통령을 친정으로 위하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특정 진영의 대통령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길 원하십니까?
뭐 어떤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 본인께서도 본인을 지지하고 찍어준 분들의 그 분들만의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라고 늘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만기 칠남식의 국정을 운영하십니까? 최근에도 부동산 대토론회 하셨습니다. 이 문제 정말로 많은 여성단체, 사회적 약자, 장애인단체, 아동단체 계속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하면은 대통령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대토론회 정도는 하셔야죠. 저는 그래서 대통령을 진정을 위하는 장관이고 측근이라면은 적어도 한 번은 제2호권을 건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국회 지금 뭐 우리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뭐 피해자 단체라든가 또는 관계 단체 여러 의견을 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법사위 들으셨죠? 많은 간담회라든가 또 면담을 통해서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2호권 행사를 건의하실 것입니까? 아니하실 겁니까? 그건 일단 국회에서 합의된 안에 대해서 전 뭐 제2호권 건의한다는 게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이 모두의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면 저 같으면은 다시 한번 국회 논의에 붙여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통령을 진정 위하는 측근 참모의 역할이다. 그럴 용이 없으십니까? 그때 뭐 많은 대통령들의 정말 가까운 참모도 있었지만 그런 전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저라면 당연히 이렇게 합니다. 저 스타일 아시잖아요, 장관님. 저는 정말로 그 이재명 대통령 정말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주시고 장관님께서 한번 제2호권을 행사를 건의하실 정도는 되신다. 전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에 이끌려서 그거에 따라다면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스타팅 포인트가 된다. 반드시 한번 보십시오. 역사는 절대로 그냥 물러서지 않습니다.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2호권 행사 건의 안 하십니까? 그래도 논의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법사위에 전달했고 또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 갖고 또 의원들께서 입법에 이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안 하시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맞습니까? 예, 그렇게 판결도 이미 났습니다. 네. 판결도 났죠. 네네. 검사가 이 수사했습니까? 네, 수사했습니다. 네. 해서 검사가 유죄로 기소했습니까? 뭐 그렇게 되질 않아 갖고 좀 특검에서 그렇죠? 조사도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검사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유죄를 다 황제 수사까지 해가서 다 묻었잖아요. 1. 그 다음에 명태균 게이트가 있어서 창원지검에서 수도 없이 수사했어요. 윤석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창원지검이나 지검이 기소했습니까? 안 했죠? 네네. 다 묻었어요, 검사가. 또 윤석열 내란 검사가 수사했습니까?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는데도 수사를 안 해요. 이게 경찰과 공수처가 했죠? 왜냐면 뭐 위원장이 아시겠지만 이미 검찰은 예. 수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 않겠습니까? 무슨 수사가 지금 수사할 수 없습니까, 검사가? 지금도 뭐 부패 경제 문제는 할 수 있지만은 부패 경제 문제하고 보안 수사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네. 창문 이미 입법은 정리. 제가 한번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검사가 수사를 잘할 것 같은데 정리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되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요. 그 다음에 김학의 수사는 검사가 기소했습니까? 그 당시는 뭐 수사 기소 뭐의 전권을 갖고 있었던 아예 자체입니다. 정권도 다 갖고 있었지만 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김학의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동훈 처남은요. 뭐 수사는커녕 다 묻었잖아요. 지금 오세훈은 이번에 1,000만 원 나왔는데요. 이거 검사가 수사했습니까? 다 묻었잖아요. 윤석열 허위사실 유포 다 묻었잖아요. 아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검사가 마치 검사가 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다 누가 묻었습니까? 이거 다 누가 묻었어요? 검사가 묻고 표적 수사에서
했기 때문에 이 저지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고 여기서 그럼 검사가 하던 수사는 없어집니까? 아예? 검사가 하던 수사는 어디로 갑니까? 경찰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범죄는 이제 경찰이 일반적으로 하고요. 중대범죄에 관련해서 중수 그렇습니다. 한국판 FBI라고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놓치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검사가 하던 보안수사 요구해서 하는 겁니다. 이 제도는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그리고 여기에 그동안 없었던 피해자들의 권리가 들어간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운영이 더 잘 될 수 있게 검사는 그동안 면담도 하고 의견 청취도 하고 하던 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 넣었으니 더 피해자 보호는 두텁게 그러나 범죄자는 끝까지 처벌할 수 있게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